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발선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선 난청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되는 난청 질환인데요. 3일 이내에 연속된 세계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소실이 있을 때 돌발선 난청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돌발선 난청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청각 세포들이나 청각 기관들이 퇴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돼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꽝 뭐가 터지는 소리, 큰 소리에 노출되면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통 오시는 경우가 한쪽 귀가 먹먹하다 내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TV를 보는데 뭔가 조금 잘 안 들려서 계속 소리 키우게 돼요 라는 걸 가지고 오십니다. 초반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돌발선 난청을 좀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초반에 한 3일 이내에 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진 게 느껴지시면 바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돌발선 난청의 경우에 이 30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차이가 났을 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해서 청력 검사를 해야지만 진단을 정확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돌발선 난청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선 난청에 주는 약이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귀의 청신경 주변에 염증하고 부종이 생기게 되면 얘가 지속적으로 청신경을 압박을 하고 손상을 주면서 점점점 청력 소실이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스테로이드를 좀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정상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약 중에서 스테로이드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한약이 있습니다. 다만 얘는 정상 조직에 해는 없어요. 얘를 다시 복용하시게 되면 스테로이드 용량을 많이 높이지 않고서도 청신경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용하시고 한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증상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비인후과에서 보통 혈액순환 제제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혈액순환 제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의학에서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어요. 이런 약제들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청신경 회복을 좀 더 도와줘서 빠르게 증상을 가라앉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 자체가 청력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막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게 되면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청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귀 안에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쓰면 세균이 번식해서 좋지가 않고요. 꼭 드라이기를 통해서 완전히 말려준 이후에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어폰을 착용하더라도 한두 시간마다 꼭 한 번씩은 귀를 좀 편안하게 쉬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적인 청력 소실이 일어납니다. 사실 돌발선 난청의 예후는 3분의 1은 완전 회복, 3분의 1은 부분 회복, 3분의 1은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초반에 빨리 치료받으실수록 이런 후유증이 남으실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지 오래되었는데 남아있다 라고 하면 사실상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요. 후유증처럼 쭉 평생을 안고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신경을 회복하는 약을 썼을 때 이 청신경이 반응을 해서 간혹 신경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을 써봐야지 알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래되었는데도 귀가 잘 안 들린다 라고 하시면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식품인 오디차 나 산수유 또는 구기자 이런 것들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성분으로 인해서 난청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차처럼 끓여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고농도로 먹게 되면 이 또한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 출산 후에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증상을 봤더니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어서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쪽 귀가 안 들려서 자기가 영영 한쪽 귀를 못 듣으면 어떡하냐고 너무 걱정해서 제가 옆에서 이제 한약도 치료를 해주고 침도 놔주고 또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더니 한 달 만에 다 좋아져서 지금은 아내가 양쪽 귀가 다 잘 들립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남지만 잘 치료가 되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한 달 만에 청력이 완벽히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